메일 서버 설치 및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 메일을 계열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RPM 패키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PM-Q 이렇게 샌드 메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죠. 예, 인터넷에 드신다고 하면 유모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유모 하시고 인스톨 샌드 메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 사이트 카카오를 통해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게 제가 뭐 유무할 때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제 샌드 메일을 쓰려면 의존성 있는 파일이 있다라고 보이시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샌드 메일을 하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MDA라고 부르는 프로시 메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건 이제 샌드 메일 패키지 하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플러스 원 디펜던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의존성.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동작한다는 거. 동작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설치된다는 얘기고요. 뭐 Y 누르시면 됩니다. Y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보안부도 SNS가 이게 뭐 그 샌드메일 때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또 저랑 똑같이 네, 샌드메일 뉴 LS 프로젝트 같은 거군요. SNS를 껐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 잊었네요. 일단 아니요 하겠습니다. 무시. 네, 이것도 삭제.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지금 SNS를 껐었어야 되는데 일단 끄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SNS 한번 설명드릴게요. get 인포스 하면 이제 인포싱이 돼 있어서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set 인포스 네, 0으로 끄겠습니다. 그럼 get 인포스 해보면 퍼미시브 되어 있죠. 네, 경고 모드라고 되어 있어. 네, 실질적인 적용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가 됐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rpm-q 샌드메일 하면 이제 이렇게 패키지가 보여. 현재 이제 설치된 버전이 8.14.7 버전이고요. 자, rpm-qi 샌드메일. 혹시 보통 이제 유민 rpm 패키지 설치하시면 rpm-q, qi 이거는 그냥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QI 해보면 이제 설명 나오죠. QI 해보면 이제 이름 샌드메일 버전은 8.14.7이고요. 릴리즈 여섯 번째 릴리즈라는 거고요. 버전만 똑같으면 그 릴리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6, EL7이죠. 엔터프라이즈 7, 레드 엔터프라이즈 7 버전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버그라든지 사이트는 원래 샌드메일.org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배포되는 소스는 거기서 배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머리 보시면 widely used MTA 돼 있죠. 메일 트랜스포트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디스크립션 보시면 샌드맨 프로그램은 very wide 널리 쓰이는 메일 MTA라고 나오고요. 메일 트랜스포트 저는 뭐 제 책엔 트랜스퍼라고 되는데 뭐 트랜스포트 뭐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메일은 no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설명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환경 설정이 필요하면 샌드메일 CF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요. 요건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RPM-Q, QI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도록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QL입니다. 그냥 QL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샌드메일 설치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뭐냐? RPM-QL을 이렇게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설치되는 이제 그 파일이나 패키지들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다 싶으면 이제 QC를 줄이시면 돼요. rpm-qc 샌드메일 하시면
컴퓨레이션 파일들만 보여달라는 거죠. 좀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메인 그 설정 파일은 sendmail.cf입니다. etc 밑에 메인 밑에 sendmail.cf가 메인 컴퓨레이션 파일인데 뭐 크게 건들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서브 파일들에 주로 하도록 되고, 왜냐면 이 sendmail.cf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DNS,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DNS 서버에서 했는데 DNS 서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DNS 서버는 좀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컨피그레이션 한계 설정 자체가 직관적인데 sendmail.cf에 있는 것들은 네, 조금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뭐 특수 문자, 글자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으로 건드는 건 많지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서브 환경 설정 파일들, 추가적인 파일들이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뭐 이티시면 로컬호스트 네임스라든지 접근 제한 액세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상 사용자는 버튜저 테이블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별도 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건드는 것보다 다른 파일이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파일이 기고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는 센토에서 7 버전은 뭐 아시겠지만 데몬 띄우는 거는 네, 시스템 CTL로 스타트, 뭐 샌드메일 하면 뜯기 때문에 일단 컴퓨레이션 파일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샌드메일 개요입니다. 샌드메일 설정. 또 말씀드리지만 주 환경 설정 파일이 etc 밑에 메일 밑에 샌드메일.cf 파일에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거의 이제 기본적인 메일 서버만 운영할 경우는 거의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어떤 그 실제 메일 서버 운영 관련된 설정은 뭐 로컬호스트 네임스의 도메인 설정한다든지 접근 제한은 etc 밑에 메일 때 XSS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엘리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계정으로 들어온 계정들을 뭐 다른 사용자한테 보냈다든지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별도의 파일 이용해서 관리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샌드메터.c 파일이 변경되면 네, 데몬을 재시작합니다. 보통 뭐 DNS도 만약에 그 DNS 웹도 마찬가지지만 설정 파일들 바꾸면 무조건 데몬을 재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샌드메일은 이 별도의 파일들 관리됐거든요. 이게 로컬호스트 네임스는 뭐 샌드메일 CF랑 관련이 있는데 뭐 액세스라든지 엘리아스는 자체적인 별도 DB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명령을 써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샌드메일은 이 서브 어떤 이제 별도의 파일을 가지고 주 환경 설정 파일이 아닌 서브 환경 설정 파일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자적인 DB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별도 독자적인 DB 파일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형태라고 대부분요.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변경을 하게 되면 그 DB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꼭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샌드메일.cf요. 샌드메일.cf면 네, 이때시면 메인 밑에 샌드메일.cf요. 이 파일은 이제 네, 일단 뭐 다른 환경 설정 파일과 동일하게 비어있는 행거의 샵, 네, 설명입니다. 샵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백행이랑 그 다음에 샵으로 시작되는 거 당연히 무시되고요. 네, 설정들 보면 뭐 C로 시작되는지 막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자, VI를 한번 열어볼까요? 예, VI ETC 밑에 메일 밑에 sendmail.cf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샵으로 된 게 설명 쭉 나와 있고요. 뭐 라이센스 설명 나오고 뭐 sendmail의 configuration 파일이라는 설명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0점 하지 말라는 파일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뭐 버전에서 쭉 나오고 설정들이 보면 이제 뭐 V10이라든지 그 버클리 스타일로 이제 버전 10이라는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네, 뭐 FW라든지 뭐 DJ라든지 이런 설정 시작됩니다. 이런 설정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적인 샌드위치 CF에 적용된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네, 뭐 C로 시작되는지 FR로 시작되는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 설정들은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뭐 다 설명하는 거는 조금 네,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쓰고 꼭 아셔야 될 내용들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CW라는 한번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CW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CW가 윗부분에 있을 텐데
CW 한번 해보겠습니다. CW 하면 여기 보면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CW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도메인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도메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뭐 그 DNS는 뭐 하셨든 안 하셨든 이 그냥 DNS 안 하시고 바로 이제 그 메일 서버로 이렇게 영상 보셔도 상관없는데 만약 도메인이 뭐 linux.co.kr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CW하고 linux.co.kr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로컬 설정되는데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데 근데 이 실무에서 이 파일을 안 건드는 게 뭐냐면 바로 밑에 걸 씁니다. 왜냐면 이게 도메인이 만약에 10개다 라고 하게 되면 CW 10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샌드위치 CF가 불필요하게 지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파일을 안 써요. 여기다 안 하고요. FW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메일 서버 사용하는 도메인을 여기에 기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이 CW라는 항목이 메일 수신할 호스트명을 이렇게 기입하는 보통 이제 도메인명을 기입합니다. CW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붙여갖고 linux.co.kr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죠. 포세인.org인 경우 CW 포세인.org로 설정한다는 거고 만약에 도메인이 또 있다 그러면 도메인을 계속 밑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메일 서버에 도메인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CW 항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FW로 지정한 이 파일에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etc 밑에 메일 밑에 local host name 써져 있죠. 이 파일이 가장 먼저 설정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FW는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파일을 지정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에만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CW 항목 대신에 etc 밑에 메일 밑에 local의 파일에 설정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안 쓰고 이 파일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DJ 요거는 한번 해볼 겁니다. DJ는 뭐냐면 강제로 특정 도메인을 이렇게 지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도메인 인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스팸 메일 보낼 때 도메인을 속이려고 스팸 메일 아닌 것처럼 쓸 때 중에 하나가 이 DJ 설정입니다. DJ.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주석이 처리가 되는데 이거 지금도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석을 제거한 후에 DJ 포세인.org 하면 발신 메일이 포세인.org로 강제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팸 메일을 피해 갔는데 지금은 이거를 뭐 강제로 도메인 한다고 해도 이게 스팸 처리가 대부분 사이트에 될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지난번 DNS 영상에서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메일 헤더를 보고요. 보내온 메일 헤더를 보고 IP랑 도메인을 매칭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스팸 메일로 처리를 해버려요. 아예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스팸 메일 함에 분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DJ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팸 메일 처리를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DJ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바로 뭐 DJ 설정 밑에 바로 있죠. 여기 부분 DJ 하고 이거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sendmail can automatically determine your 그 도메인이죠. 그러니까 도메인이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쓰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강제로 이렇게 특정 도메인을 지정할 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수 한번 해보죠. 지금도 잘 되는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K 버트 유저 여기 되어 있죠. 이거는 뒤에 또 실습을 꼭 제가 실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 가상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그 웹 호스팅 하는데 그런 사이트 갔으면 그 서버 하나에 메일이 그 도메인 서버 하나에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어요. 뭐 linux.co.kr도 있고 windows.com 있고 하면 여러 도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동일한 이메일 계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CU라는 계정을 달라. 그러면 사실은 동일한 메일 서버라고 하게 되면 같은 사용자거든요. 만약에 이쪽 서버에 linux.co.kr도 있고 windows.com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CEO linux.co.kr로 들어오는 메일이랑 CEO windows.com이랑 들어오는 메일이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서버에 등록된 IP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따로따로 받아야 될 환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파일이 이 파일이라는 겁니다. virtual.db 여기에는 db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는 접근을 제어할 때 파일 요거는 뒤에 실적적으로 해보면서 할게요. 이거랑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엘리아스죠. 요거는 이제 특정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여러 사용자한테 전송되도록 하는 그런 데 씁니다. 보통
여기 보면 특정 계정으로 들어온 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송할 때 전송되도록 하는 설정 파일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웹마스터. 보통 문의사항이 있으면 뭐 웹마스터 어쩌고 웹마스터 뭐 골뱅이 하고요. 뭐 회사 도메인 주잖아요. 그 웹마스터로 보내면 이 웹마스터로 들어온 메일을 웹마스터 계정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고객지원부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고객지원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뿌려지도록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 ETC 밑에 그 alia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실습을 꼭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 맥스 사이즈, 맥스 메시지 사이즈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메일 메시지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점프워드 파일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 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포세인 사용자가 있어요. 제가 아이디가 포세인이면 저한테 들어오는 메일을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요. 예, 그때 사용할 때 설정하는 파일이 점포드입니다. 자기 홈 디렉토리 안쪽에 이제 점포드 파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뭐 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게 이 데모 포트 옵션인데, 여기 보면 포트 옵션이 SMTP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주소가 설정되어 있고, 네임 MT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마 지금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로컬에서는 잘 나갑니다. 로컬에서는 잘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웃룩 같이 이제 외부에서 메일 서버로 들어와서 그 메일을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MUA 같은 걸 쓰게 되면 SMTP로 메일 서버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시 메일 서버에서 다른 메일 서버로 전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두신다고 하게 되면 로컬 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웹에서 안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시거나 아니면 0.0.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모든 주소에 사용 가능.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메일 서버 드신다고 하면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Q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면 메일들이 이제 대기하는 그런 장소의 디렉토리가 바로 그 MQ입니다. 나중에 이제 메일들이 안 나간다 그러면 여기를 물론 이제 메일Q AC 같은 명령으로 가지고 샌드메일 마이너스 대문자 A, 소문자 C 이런 옵션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여기에 이제 그 LS 했을 때 여기에 뭐 특정 파일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메일이 이제 중단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도 메일들 외부로 나가는 메일들이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찾아가 보면 일단 이제 뭐 버튜저 테이블 있죠? 밑에 보시면 set new 가볼까요? 이렇게 set new 슬러시 하고요. 버트 유저 테이블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버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151페이지에 보시면 K 버트 대문자 K하고 버트 유저 해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액세스도 보이고요. 이거는 그냥 파일명만 아시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맵 인커밍 이제 유저스라고 되어 있죠. 들어오는 주저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팸 막는 파일이 이제 access.db라는 거. 일단 샌드맨에서 참조하는 파일은 access.db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아시스죠. 엘리아시스 보시면 179번째 줄에 버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179번째 줄에 보면 O 엘리아스라는 설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맥스 사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워드 찾아봐야죠. 슬러시 포워드라는 파일, 포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점포워드 파일은 이제 243페이지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43페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243번째 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모 포트 옵션이죠? 이건 좀 지우셔야겠네요. 네, 슬러시 하고요. 네, 데몬 포트 옵션. 이걸 이대로 두시면, 로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자, 지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Q 디렉토리죠? Q 디렉토리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Q로 시작된 게 되게 많군요. 그럼 MQ 하겠습니다. MQ. 보면 여기 306번째 줄에 있죠?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건든 거는 이 부분이죠. 이것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